오늘은 2023년 일반 통계학 2차 중간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true, false 문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처가 significance 레벨을 5%로 사전 설정을 했고, 어떠한 이제 hypothesis 테스트를 한 결과 p-value를 0.1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p-value가 significance 레벨 0.05보다 크기 때문에 리서처는 null hypothesis가 틀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명제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p-value가 significance 레벨보다 크다고 해서 null hypothesis가 반드시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null hypothesis가 맞는지 틀리는지 충분한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false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confidence interval for mu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다. 이 경우에 90% confidence interval for mu는 반드시 마이너스 1.645부터 1.645이다라는 명제죠. 얼핏 보기에는 맞지만요. 실제로는 우리 confidence interval for mu의 공식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critical value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x 바에 해당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critical value를 보통은 표준 정규 분포의 percentile로 이용하는데 그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거나 샘플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에 한정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645부터 1.645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F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만약에 그들의 샘플 사이즈가 같다면 이제 우리는 pool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다 이거죠. 사실은 pooled standard of error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같냐 다르냐는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룹 간의 standard deviation 자체가 같다는 사전 정보가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fal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4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4번은 표본 크기가 동일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항상 paired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paired 테스트도 두 그룹의 표본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상 필요는 없죠. 사실 이제 paired 테스트를 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각 관측값들이 특별한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false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null hypothesis는 뮤가 50이고 alternative hypothesis는 뮤가 5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sample standard deviation이 1인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100으로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니까 저희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실제로는 모르지만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밖에 모르지만 여전히 Z 테스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경우에 p-value가 정확하게 0.05를 만들어주는 샘플 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풀면 되죠. 그리고 필요한 가정은 다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테스트 자체는 one-sided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평균이 이제 50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요쪽이 이제 정확하게 0.05를 만들어주는 요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보면 결국에는 싱글 테일이 0.05고 이제 Z 테스트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Z 스코어는 반드시 1.645가 만족되어야 돼요. 그리고 Z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Z 스탯이라고 써보면 이게 X 바 빼기 뮤 제로 나누기
S over 루트 N, 그리고 N이 지금 100으로 고정되어 있죠? S도 1이고요. 그 다음에 뮤제로는 이제 50이고.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X반은 50 더하기 0.1645, 즉 50.1645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A large farm 자체가 새로운 비료를 이제 시험해보고 농장의 이제 콘 프로덕션을 향상시키는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토지는 이제 플롯으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고요. 각 플롯은 1215파운드의 콘을 생산하는데 이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94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 자체는 any average difference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고요. 이때 significance 레벨은 0.0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verage difference가 적어도 40파운드 난다고 했을 때 파워 자체를 90%로 유지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플랫, 얼마만큼의 샘플 사이즈가 필요한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길었으나 결국에는 이 오너가 원하는 것은 이제 투사이드의 테스트, 양측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여기 any difference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투사이드 테스트인 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투사이드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리젝을 할 건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둘게요. 이제 null hypothesis 자체는 두 비료 간의 평균 comproduction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해서 평균을 0이라고 기준을 뒀을 때 rejection region 자체는 이렇게 해서 Z 1 빼기 알파 오버 2 그냥 편하게 Z 여기 0.05라고 뒀으니까 0.025라고 둡시다. 그런데 실제로 차이는 40파운드 이상 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40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을 때 오른쪽은 뭐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 영역이 이제 90%가 나오는 파워가 90% 나오게끔 그러니까 즉 요 기준점이 요 오른쪽 커브 입장에서는 0.10이 나오게끔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짐 정도는 스탠더드 오브 에러로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요 길이의 합이죠. 그래서 이 민 디퍼런스 40은 Z 여기 있네요. Z 0.025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 더하기 Z 0.10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 그다음에 요 값은 이제 앞에 표에 따라서 1.96, 요 값도 이제 1.28로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스탠더드 오브 에러 자체는요,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94라고 했으니까 루트 94제곱 나누기 n 더하기 94제곱 나누기 n 둘이 이제 equal 사이즈인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assume each plot of the land는 이제 뭐 같이 동등하게 대우받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똑같이 n1, n2를 똑같이 두고요. 자, 요 값은 위의 이퀘이션에 따라서 12.3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풀어보면 이제 n이 적어도 116개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General Social Survey에서 1,500명의 미국 시민에게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응답자 중에 60%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자, 이때 이제 미국 시민 중에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대한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추론에 필요한 컨디션들이 다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샘플 사이즈가 150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normal approximation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그냥 그 포뮬러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 for mu hat, p hat 같은 경우에는 여기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normal approximation에 해당하는 1 빼기 0.025 절대값 곱하기 루트 그 다음에 베르누이 분포의 이제
standard deviation 파트는 p hat 추정값이죠. 1 빼기 p hat 그러니까 위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나누기 n은 15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값 자체는 1.96인 게 이제 앞에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 definition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통계학, 일반 통계학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theorem 중에 하나죠. 중심극한 정리를 쓰시오, 이거죠. 네,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개, IID 데이터,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때xi의 expectation은 mu고 그 다음에 variance는 시그마 제곱 어떤 finite 값이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xn 바 빼기 뮤가 점근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로 분포 수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정답 다 처리했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개의 트리트먼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Matched Pair Experiment가 9건 시행이 됐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숫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다 더해보면 0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두 치료법에 다른 점이 있는지를 컨빈스하는 이렇게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하고 이때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0.05라고 주어졌을 때 추론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결론을 포함하여 검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그리고 앞선 문제와 다르게 이 경우에는 모든 컨디션이 무조건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심사는 이제 뮤1이 첫 번째 트리트먼트의 평균, 그다음에 뮤2가 두 번째 트리트먼트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 그 디퍼런스 자체가 D라고 설정하면 H0는 D는 0 versus the alternative hypothesis는 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아래와 같이 뮤1과 뮤2 두 가지 치료법의 트리트먼트가 같다 vs 다르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컨디션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컨디션 체크를 통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쓸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많은지부터 봐야 됩니다. 만약 많다면 센트럴 리밋 theorem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Z 테스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9개밖에 없기 때문에 Z 테스트는 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부족한 경우에 샘플들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도 알 수가 없죠. 문제에 주어지지가 않았죠.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Z-테스트 혹은 T-테스트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T-테스트,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쓸 수는 있겠죠. T-테스트를.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샘플 민 자체는 요 합이 0이기 때문에요. 샘플 민은 항상 0이고요. 만약 t-테스트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x바 자체 빼기 제로 나누기 어떤 standard of error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언제나 0이 나와요. 혹은 t-테스트가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를 x바로 쓰는 한 항상 스태티스틱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t-테스트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에스티메이터를 x바로 쓰는 한 언제나 p-값을 1로 둘 수가 있어서 h0, null hypothesis를 리젝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서는 이제 평균 반응의 두 치료법의 평균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가정을 넣어서 물론 다른 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킨 파밍 자체는 멀티빌리언 달러 인더스트리다. 내용은 이제 숙제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요. 결국에 이제 분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즉, 이제 conduct hypothesis test, 즉, 이 결과값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그룹 자체의 치킨 웨이트가 다른지를 검정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시오, 이거죠. 그다음 그룹 네임은 편의상 1, 2, 3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보면은 이제 5라고 됐으니까 그룹이 총 6개인 거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론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결론을 포함하여 검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스텝은 이제 하이파서시스를 셋업하는 단계고요. 하이파서시스는 6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는 H0 is not true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노바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컨디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IID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며, 그룹 간의 분산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F 테스트 혹은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하려면요. 자, 이 컨디션을 통해서 저희는 F 테스트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F 밸류는 15.36, 그 다음에 P 밸류는 0이다. 거의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 밸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significance 레벨이 뭐 어떤 0.05라고 가정을 하면은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데이터 컨텍스트와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면 적어도 어떠한 그룹 간에는 평균 체중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